결국 의료정보 쪽은 사업의 체질이 확실히 바뀌었다. 그래서 매출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갈 거고요.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지무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미처 다 저희가 공개하지 못한 탐방 후기, IPO 기업들의 내용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멤버십 구독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요. 그 내용 지금부터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비트 컴퓨터는 제가 지난 2015년도, 16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20년도, 이때도 탐방을 많이 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2024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탐방을 진행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워낙에 업력이 오래됐고 사업 자체가 성장성보다는 약간의 수익성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금의 가치는 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비트컴퓨터 다시 한번 탐방을 진행했고요. 최근에 사업이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1983년 설립되었고 199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대략 업력이 한 40년이 넘은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의료 정보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IT 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여전히 의료 정보 시스템 쪽, 그러니까 의료 정보 사업이 대부분의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장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 매출 비중이 좀 낮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이쪽 부분이 좀 약하다. 이게 좀 약간의 아쉬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는 조현정 등 특수관계인이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사업인 의료 정보 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병원을 가시면은 이제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 입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시 뭐 간호사나 또 다른 쪽에 전달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병원 쪽이나 이쪽 업계에서는 EMR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2차 병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의원급 시장에서는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네 병원을 가신다, 또 동네 약간 좀 큰 병원을 가신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 업체들의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은 보통 이제 구축형, 그 다음에 이제 구독형으로 지금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요 구독형입니다. 특히 동사의 구독형 핵심 브랜드는 요 클레머라고 하는 거고요. 요 클레머는 2017년도에 제품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 제품하고 이 새로운 제품의 차이가 뭐냐, 여기 좀 구분을 지으시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보통 구축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이런 곳에 가서 설치를 해주고 유지보수해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정도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클라우드 형태는 일부 구축도 하긴 하지만 구축에 대한 그 소요되는 그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할 때마다 그냥 과금을 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구축형에서 이 구독형 형태로 많이 넘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진 기업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동사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23년 말 기준에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향후엔 최적으로 더 구독형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갔다는 것들은 비트컴퓨터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률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 구독형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17년도 런칭한 이후에 바로 매출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형은 초반에 이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한번 진입하고 나면은 사용자, 한번 쓴 사람이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매출과 이익이 올라오더니 영업이익률이 점점 개선돼서 24년도 EQ,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라면 잘하면 올 연말까지는 20%대의 영업이익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동사가 다른 쪽에 아무래도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못 내고 있는 거지 이 구독형으로 놓고 볼 때는 영업이익률 20%는 충분히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도 잘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의료정보 쪽은 사업의 체질이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갈 거고요.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이자 동사의 성장성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인데요. 이 사업부가 생각보다 업력이 오래되었습니다. 동사가 2000년도 이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신설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동사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부를 좀 신설을 했었고요. 동사는 비트케어 플러스, 비트케어 스테이션, 비트케어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지금 제품의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범 사업도 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만큼은 지금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꾸준히 이 원격 진료, 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비대면 진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엔데믹으로 가면서 23년도부터는 비대면을 다시 의료 시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최근에는 절차적으로 23년도 6월 1일부터 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때 좀 일부 개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경험하신 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줬고요. 23년도 12월 15일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다시 초진 환자도 허용해 주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이슈와 함께 의료 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개정을 했고 한시적으로 지금 전면 허용하는 이런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급만 가능했던 것을 병원급으로 확대 적용했고 지방의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도 허용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근데 23년부터 24년까지 올 때까지 진료는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허용 범위에서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진료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약이 이제 전달돼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 겪어봐서 알지만 집에서 전화로 진료하고 약이 배달까지 왔어요. 그때는 워낙에 급박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약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배송 될 수도 있고 환자가 복용하는 이제 시점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요 약 배송에 대한 시범 사업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특히 정부, 그 다음에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해외에서는 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의료적으로 후진국일 것 같은 중국조차도 몇 해 전부터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그 업계에 특히 그 협회 중심으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점점 더 허용되는 쪽으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허용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바로닥터라고 하는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지난 23년도 9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사가 엄청나게 수익성을 거두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고객사인 병원 쪽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 앱이나 이 사업 자체가 잘 열리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이 허용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실적 추이미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매출액은 한 400억, 영업이익은 8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매출액 182억에 영업이익 3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여전히 4분기에 매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4분기를 피크라고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연간 실적 추정치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동사가 역시 좋아진 건 이겁니다. 이 구독형이 되면서 상반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1, 2, 3분기는 대체로 비수기고 4분기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기로 볼 때 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좀 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앞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사업의 체질이 바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비트컴퓨터라는 기업 제가 다시 한번 탐방 다녀오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탐방 보고서 그리고 비트컴퓨터의 사업 보고서 등 다양한 내용을 보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